법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학생들 커뮤니티에는 서울대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여러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출신 대학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8년간 서울대 출신 인원의 수는 꾸준히 100명, 비율로는 66%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로스쿨 입시 타교 할당량은 정원의 3분의 1, 타교 할당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서울대 출신인 겁니다. 다른 대학도 비슷한 상황일까?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매년 자교 출신 비율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연세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로스쿨 입시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에 대한 자의적 평가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로스쿨 입시의 채점 기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뉩니다. 정량평가는 GPA, 리트, 영어 공인 성적 등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성적들을 평가하는 것이며 정성평가는 그 이외의 수치화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점이라는 리트만으로는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인지를 알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정말 수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게 정성.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정성평가의 비중은 약 17%. 언뜻 보면 크지 않은 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정량평가에서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표면적인 정성평가의 비율이 크지 않더라도 기본 점수에 따라 실질 비율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이제 전국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3년간 자기소개서를 점수 결과한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20개 로스쿨 중 대다수가 이제 형식적으로 공시하는 입학 정보가 그 내부적으로 선발할 때 쓰는 실제 채점 기준이 다르다는 게 그 보도 자료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의심의 핵심은 서울대 로스쿨이 정성평가에서 출신 학교에 따라 자의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였습니다. 실제로 한양대 로스쿨의 경우 출신 학교별로 차등 점수를 주어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입수한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입학 기준 자료. 서류 종합평가의 성실성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원자의 출신 학교였습니다. 학교별 차이는 무려 최대 40%에 달했습니다. 당시에도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나 공통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다들 하겠지만 문건으로 확인하기는 다른 대학교는 어렵지 않겠냐고.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숫자를 맞추기가 마치 공식이 있는 것처럼 딱딱 도출이 되는데. 입시생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의심은 이른바 분리사정 여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서울대생과 비서울대생을 따로 평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공공연한 이야기처럼 돌고 있고, 그래서 지원자들은 비서울대생을 경쟁자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즉, 로스쿨 정원 150명 중 100명은 서울대 TO, 50명은 비서울대 TO로 확정해놓고 따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타대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특별히 인위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서울대생들이야 리트들을 잘 봅니다. 졸업학점의 평균도 약간 높은 편. 사시처럼 시험으로 치면 서울대생 비중이 훨씬 높을걸? 내 추론의 범위 내에선 나는 오히려 역차별의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다른 주장도 존재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교 우대를 하냐라고 하면 자교 우대는 맞아요. 그 점수가 다른 타 학교 같은 데에는 130점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송다생들은 미지 시점도 휴가 나오면서 그게 들어가거든요. 8년간 100명에 관한 의혹과 주장. 과연 어떠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 측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이 요청한 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로스쿨 지원자의 속성 정보와 로스쿨 합격자의 석차 정보. 하지만 두 정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입학 과정은 유난히 투명성이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로스쿨 확장단 전원과 접촉했지만 아무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스쿨 관련 이야기는 내가 하기가 힘들어. 내가 저 담당자여서 얘기하기가 힘드네. 미안하네. 그냥 질문만 들으시면 안 될까요? 그거 힘들어. 얘기하기가 힘들어 내가. 학생들이 약간 의혹을 가지고 있던 게 있던데. 그래서 그 얘기하기 왜냐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네. 된다라고 이제 법전협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이 입시 사무를 네.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우리 뭐 자체적인 어떤 뭐 규제하는 그런 거죠.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네. 외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내부 감사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내부 감사기구인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청 결과는 또다시 부존재. 내부 감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외부 이기 제기가 있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작동하는 기구로 알고 있거든요, 학칙상. 그 뭐지? 옛날에도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속 그랬나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그 감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없어요. 감사건이 없다는 말씀은 공정입시관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정성이 의심되거나 이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따로 감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규정집에 따르면 공정입시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매년, 즉 상설위원회입니다. 취재진은 입학 초로부터 의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네네. 개정이 혹시 언제였나요? 15년 12월이요. 애초 2015년 4월 버전으로 게시되어 있던 학칙은 취재진의 정보공개 청구 이후 2015년 12월 버전으로 변경되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입학처의 말이 사실이라면 2015년 12월 이전의 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칙 위반 논란이, 2015년 12월 이후로는 내부 감사 기능의 부재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항의 실효성 여부 자체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의 이러한 행태는 현재 법적인 논쟁까지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 로스쿨들은 이제 성실하게 다 정보 공개를 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서울대 로스쿨만 유일하게 그 채점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행정심판의 인용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로스쿨 측의 주장과는 다른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입학 전형 자료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로스쿨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입학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논의를 통해서 네. 이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정한 입시 업무 수행에 저해가 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로스쿨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학 관련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잖아요. 각 사정 단계별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이 있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검증이 되겠지만 네네.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량화시키기 힘든 투명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뽑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공개를 못하는 거라고. 뭐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라면 사회적인 어떠한 또 다른 갈등 요소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올바른 법학자를 키워내야 할 로스쿨. 그 출발은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입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